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강선우 의원 사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강선우 의원이 SNS를 통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버틸 것 같았죠. 그러니까 자신은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점을 누차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인가요? 공천과 관련해서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힌 뒤에 반복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다, 사실관계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버티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한 이후에도 강선우의 버티기는 계속됐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의원에게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김병기는 일찌감치 사퇴하는 건 물론이고요. 강선우의 탈당도 사실 기정사실이었을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었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적지 않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정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과가 그리고 그 국정 운영 능력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냥 물거품 됐지.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정 보고 이 업무 보고를 쭉 받으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야, 이재명 대단하네 라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터진 이 두 사람의 문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관뒀어야지 어찌 보면 강선우는 김병기의 불똥을 맞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사태는 그나마 지금 터진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딱 두어 달만 뒤에 터졌더라도 사태는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장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습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할 거고요. 또 계속 이재명 정부를 물고 늘어지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차단시켜주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청래 대표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선우 의원의 탈당 소식부터 좀 볼게요. 민주당에서 탈당합니다.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당을 떠나더라도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공천을 약속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고 공천을 약속한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당시 나는 공천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아니 그 사람 단수 공천을 받긴 했지만 다른 지역구도 다 단수 공천을 받았다. 특별한 것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었죠. 첫째,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공천 외에 다른 걸로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받기는 받았단 말인가요? 돈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돌려준 거 확인을 했나요? 이런저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좀 꿀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버티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 원래 강선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녹취록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막 하고 있는데 버텼단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12월 30일,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날 그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 김병기 사퇴 안 할 거야 라는 전망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꾸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땅 터진 게 바로 이 강선우 의원 녹취 부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녹취록에서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돈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밌게 터집니다. 아니, 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이 대화는 전화통화가 아니었죠. 오프라인, 대면한 상태였는데 대면한 상태에서 녹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수시로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김병기 무서워가지고 김병기한테 사퇴하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음성 전화도 아니고 대면을 하고 있는 상태의 음성이 녹음이 될 정도면 강선우 거만 갖고 있었겠냐 이거야. 그러니 의원들이 다 겁이 나서 내 건 혹시 뭘 가지고 있을까? 소위 말하는 캐비넷, 김병기의 캐비넷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나가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나가라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 줄었죠. 향후에 김병기가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결과 사퇴를 하게 됐죠. 김병기가 딱 하루라도 먼저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면 어쩌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 게 강선우 의원의 녹취였습니다. 어쨌거나 강선우 의원 딱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강선우는 1억 원을 어떻게 했을까? 사라져버린 1억 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을 강선우는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김경 쪽에서는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1억 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이런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요. 강선우 공천, 그리고 강선우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김경애 공천과 관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 연관된 사람 얘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안규백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선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엉뚱하게 김민석 총리나 안규백 장관이 불똥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선우가 물러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강선우 의원은 사퇴 의견을 밝힌 겁니다.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참.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이번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습도 참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질질 끌죠.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좀 오래됐어요. 그죠? 쭉 나온 거 아닙니까? 12월 초부터 계속 김병기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이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한 달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태가 악화됐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태의 시발점이 우리가 알기로는 김병기의 보좌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병기 보좌관 측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먼저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갈등을 벌여가지고 보좌관들이 다 나갔다. 뭐 좋아. 그 나간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고 폭도하고 있다. 뭐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을 계속 괴롭혔다. 쫓아다니면서 이 자식 해고하라고. 이 자식 내쫓으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들 측에서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김병기한테 우리 잘못하면은 밥그릇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해서 김병기한테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의혹들이 그 뭐 부인 의혹이라든지 뭐 그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꾸 커집니다. 김병기가 사퇴를 했지만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김병기한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동작구 구의원 2명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 주장이 사실은 이수진 전 의원,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총선 전에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저격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만에 그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셈입니다. 참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없니? 김병기가 이 사람한테만 받았을까? 강선우가 왜 김병기한테 가서 이런 논의를 했겠어? 비슷한 짓을 했으니까 김병기 니는 어떻게 수습했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게 강선우 녹취 파일이 아니었을까? 자, 다른 거 없니? 다른 거 뒤져보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수사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는 김병기 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부터 또 대환장 파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빨리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선우뿐만 아니라 김병기도 탈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김병기 탈당 주장을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끼어들었다가는 당무에 관여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어요. 결국 누가 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좀 선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 김병기 혹은 강선우 등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라고 지시는 했대요. 근데 이게 비공개였던 거야. 근데 이번에 김병기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야 이게 공개가 됩니다. 자, 하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나름 신속하게 움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과거와는 다르게 좀 어정쩡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김병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였겠느냐 또는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그 국힘당과의 무슨 합의, 그 다음에 그때 정부조직법 등등과의 합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김병기 원내대표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짜증 확 낸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후 과정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놓고 김병기한테 야, 너 나가. 야, 너 사퇴해.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감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가 개인적으로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비공개 감찰 지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그랬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제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청래 대표를 물고 뜯고 하는 이른바 하바리 유튜버들 이 장난질이 심각하죠. 한편으로 보자면 그 하바리 유튜버들 뒤에 김병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오해를 사는 건 막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조심스러워야 했다라는 점보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이 계속해서 가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했더라면 그렇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론입니다만 그런 지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좋아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래서 김병기 혹은 이 강선우에 대해서 어떤 구속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까지는 이미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쉽지만 넘어가야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이냐. 이게 바로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청래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법사위원장 하듯이 확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이게. 법사위는 상대방이 국힘당이잖아. 그러니까 밀어붙여도 되고 밀어붙였을 때 박수 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당내 문제잖아요. 밀어붙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게 뭐다? 정청래의 리더십, 정청래의 능력, 이게 지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정청래의 실력을 지금에야 이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게 리더십의 문제나 사태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 여기에 대처하는 문제도 상당히 될 겁니다. 이거 여기서 끊지 않으면요 되게 곤란해져요. 지방선거리 망해.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국힘당이 자꾸 깽판을 쳤고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은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힘당이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습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국힘당이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덤벼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걸림돌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일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물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니들 그러지 마 제발. 적어도 지선할 때까지는 그러면 안 돼. 김병기까지 날아간 마당에 정청래까지 흔든다? 그럼 당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김병기 혹은 정청래가 욕을 먹게 되겠지만 김병기가 없는 상태에서 정청래까지 없으면 모든 비난이나 모든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집중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포화가 쏟아지면 이거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바리 아저씨들 제발 좀 잠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좀 그러면 안 돼. 그리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만 공격하면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특정한 뭐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욕을 하더라고. 그것도 좀 이제 좀 그만하셔야 돼요. 서로가 지금 내려놔야 돼. 지금 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거.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 못하면 민주당 큰 위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탈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명이 되는 거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제명을 할 것이다 라는, 민주당에서 강선우를 제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강선우 측에서 선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거는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강선우 의원을 제명을 하기 위한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준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강선우도 알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제명당할 바에는 그냥 먼저 탈당해버리자.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의 탈당은 어떻게 보자면 제명을 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렇지. 어제까지 버티겠다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탈당하는 이유가 뭐겠어. 제명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거예요. 사실. 좀 얍삽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내려놓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였어요. 똑같은 일이 만약에 다른 의원들한테서 벌어졌다. 뭐 예컨대 제가 간혹 가다가 이게 김남국 의원을 이제 거론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강선우든 김병기든 그냥 넘어갔을까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를 제명한 거 잘한 것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좀 더 행동이 빨랐어야 했다. 어떻게 보자면 강선우가 먼저 움직인 거니까 이 보완도 잘 안 된 것 같아. 보완과 속도에서 일단 좀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향후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속도도 좀 빨리 하고 보완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더십,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